안녕하세요. 현직 기자가 전해주는 글쓰기 비법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구성, 왁구가 중요하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왁구는 전체 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체 구성, 전체의 모양새가 어떠하냐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괜찮은 글을 쓰고 싶은 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의 구성은요. 일반적으로 뭐 설명문, 논설문, 에세이는 수필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좀 지저분하죠? 지워드릴게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런 글들은 처음, 중간, 끝 아니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1대 3대 1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말하는 황금 비율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전체 글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제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처음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끝, 요 정도 비율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게 전체 글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중간이 뭐 요만큼, 그 다음에 끝이 요만큼,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가분수 같은 그런 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운데 부분이 가장 길어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좀 이상적인 글의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 대본이잖아요. 구성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는 구성에 맞는 회차 분류가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만약에 16회분이다 그러면 뭐 발단에 3회분, 전개 5회분, 절정 4회분, 하강 3회분, 대단원 2회분 이렇게 구성을 처음에 짜고 가셔야 된다고요. 처음에 글을 쓰기 전에 그 다음에 희곡은 이제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무대 예술이라서 얘는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커요. 그러니까 요거를 고려하고 가셔야 돼요. 얘네는 이제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막은 천이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장은 불이 한번 꺼졌다 켜지는 거. 그런데 장이 맨날 바뀐다. 아니면 하나의 장에서 한두 마디 하고 끝난다. 그러면은 장면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장면을 바꾼다는 건 뒤에 있는 여기가 무대면은 이 뒤에 있는 배경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1막 1장에서 산이었어. 그런데 산에서 주인공 뭐 두 명이 한마디 하고 끝났어. 그럼 1막 2장에서 이쪽에 다시 뭐 바다였어. 그럼 바다로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이 꺼져 있는 동안에 뭐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쪽에서 막 되게 부산에 어두운 가운데 막 쿵쿵쿵 소리 들리면서 장 바꾸고 막 이러거든요. 요즘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장면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는 조금 길게, 가능한 길고 자세한 대화. 그래서 희곡은 좀, 예술인데 예술적인 대화, 조금 더 철학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래야지 얘기가 좀 길게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로 가볼게요. 시는 일반적으로 연과 행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었죠. 자유시의 경우에는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이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형시는 다르죠. 정형시는 정해진 형태가 있는 시거든요. 정형시는 정해진 형태가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딱 정해져 있죠. 초장, 중장, 종장 해가지고 세 줄이에요. 3장 6구 45자 내외. 이렇게 되니까 이 형식을 지켜주셔야 되죠. 음수율도요. 자, 그 다음에 소설을 보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요 구성을 한번 짜봤어요. 한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발단은 1.5, 전개 2, 그 다음에 위기 1.5, 그 다음에 절정 1에서 1.2, 그 다음에 결말은 0.7,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요. 글의 구성을 또 보면요. 이거는 개요를 짤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요를 짤 때 적을 내용을 이제 미리 적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용을 쓸지 미리 기재를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핵심 어휘를 배열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 할 때 여기에다가 무슨 내용 쓸 거고 그 다음에 핵심 어휘가 뭐가 있는지를 적어두시면은 나중에 쓸 내용을 빼먹지는 않죠. 그래서 전체를 몇 문단으로 적을 건지도 구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내가 7문장을 적겠다.
제목 빼고 그러면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문단 해놓고 그 문단에다 핵심 어휘를 적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 어휘를 적어놓으면은 할 말을 좀 안 까먹고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건 맞죠. 그래서 한 문단에 몇 문장이면 그 다음에 전체 분량이 어떻게 나올지를 계산하시는 거죠. 핵심 어휘를 적었잖아요. 그럼 이 어휘별로 요 문장을 몇 문장으로 구성을 할지도 적으면은 그러면은 되게 계획적인 글이 될 수 있거든요. 글을 조금 우리 분석을 좀 해볼게요. 보시면은요, 하나의 글은 보세요. 자, 문단,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어절, 그 다음에 단어, 음절, 음운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음운은 다시 분절 음운과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음운에서 이제 글까지 이렇게 점점 단위가 커지는 거거든요. 음운부터 볼게요. 자,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최소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고 모음은 아야, 어여 이런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절 음운은 뭐냐 하면은 자음과 모음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 그러니까 분절이라는 것은 얘를 자를 수 있냐, 나눌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얘를 나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분절 음운은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죠. 안일비자를 써줘서 나누지 못해. 그래서 소리의 길이 나 아니면 억양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장음 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단 표시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 하면은 눈 이렇게 얘가 이제 장음 표시예요. 장음 표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네모가로는 소리 발음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이 네모가루 안에는 발음되는 대로 여기다 표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어를 보면 이게 캣은 고양이잖아요. 캣 이렇게 읽는데 얘를 발음기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기호 안에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 길게 발음하고 눈 하고 짧게 발음하면은 사람의 신체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또 있죠. 뭐 벌,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배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길게 발음하는 게 곤충, 그 다음에 말, 언어, 그 다음에 곱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뜻 구분이 되잖아요. 이런 발음기호 하나로 뜻 구분이 되니까 음운인데 그런데 얘를 끊을 수 있냐? 끊을 수는 없다. 나눌 수는 없다. 그래서 비분절 음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음운도 마찬가지 얘도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 그건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음절은요. 한 글자예요. 음절은 한 글자. 모음의 개수랑 일치하죠. 우리말의 모든 글자에는요. 한 글자에 모음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 하면 얘는 삼음절이죠. 여기서 모음은 뭐가 있습니까? 오 하나 있고 아 하나 있네요. 그래서 얘는 삼음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절은 모음의 개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개수가 아니라 시옷 붙이는 게 아니라 사이시옷 안 붙이고 개수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단어를 보면요. 혼자 쓸 수 있거나 혼자 쓰는 말에 붙여 쓰는 말 이랬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분다라는 문장이 있으면요. 여기서 단어는 총 5개예요. 어떻게 5개냐면 바람이 분다 해서 5개가 아니라 3개네요. 음절이 5개고요. 이런. 자, 그 다음에 어절이 있는데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그래서 말의 마디마디 도막도막이에요. 그래서 푸른 하늘 그러면 한 번 띄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두 도막해서 2어절이고요. 환하게 웃는 얼굴 그러면 띄어쓰기 2번 했고 도막은 하나, 둘, 셋. 환하게 웃는 얼굴 3어절이에요. 자, 문장을 보면요. 하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이루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시작해서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나 말줄임표 요거 이렇게 말줄임표를 이거 다시 할게요. 자, 말줄임표 보시면요. 위에 6개 그 다음에 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3개, 2개로 뭐 이렇게 짧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맞지 않고요. 원래대로 하면은 위에 6개, 그 다음에 밑에 하나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정석이에요. 뒤에 말을 생략해 주는 거죠. 말줄임표. 보통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데 그건 틀리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쉼표는 문장 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쉼표는 그냥 쉬는 거지, 말 그대로 쉬는 거지. 이거는 문장이 종결된다는 표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단은요, 하나 이상의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이루는 단위인데요. 한 문장이 한 문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보세요. 자, 지금 이거는요.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보세요. 자, 여기서 뭐 재원이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줄을 바꿔가지고 얘를 문단을 바꿔서 바른미래당 광역비례, 여기서 이제 바른미래당을 요쪽에다 써주는 거죠. 얘를 이쪽 재원이다 밑에다 써주면 얘가 문단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문단은 재원이다까지만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 문단이 그냥 단어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 요게 찍혔으니까. 요거 마침표 요게 찍혔으니까요. 네, 요거. 그 다음에 구성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기획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전문이 나와 있죠. 전문이 나와 있고, 그다음 전문은 뭐라 했습니까? 리드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앞에 것만 읽어도 뒤에 거 알 수 있게. 근데 요거는 이제 기획기사라서 그렇게 요약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소제목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넷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소제목마다 사진을 하나씩 집어 넣어주고 이미지를 하나씩 집어 넣어주고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성을 잡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볼게요. 자, 글을 보면요, 얘는 하나의 이상의 문단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이루는 단위.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 여기에서 재원이다 했을 때 얘를 문단 구분을 해서 이쪽 밑으로 넣어준다면, 그런다면 이 재원이다는 한 문장이면서 한 문단이기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한 번 더 짚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조금 길어지네요. 자, 구성은 음운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작은 부분의 디자인부터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일생을 알고 싶으면 하루를 보면 된다고. 내 하루가 내 일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듯이 음운이 모여서 전체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이게 뭐냐면 대학교 때 이 친구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친구가 비라는 주제로 시를 써오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비비비비비비비비 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비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쭉쭉 내리잖아요. 이거를 지금 저는 반밖에 안 썼지만 한 페이지를 이렇게 써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극찬을 받았죠. 너무나 구성이 좋죠. 이거는 이 글자 자체도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글자가 내용을 뜻하는 거기도 하지만 표기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섬이죠. 섬이에요. 정말 섬 같지 않아요? 김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인데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끝. 그러니까 구성이라고 했을 때 막 되게 길게 써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해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나하고 저만 빠져도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목 밑에 필자 이름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의 주체는 필요하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나, 그 다음에 저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쓴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약간 이기적일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조차 나저 쓰지 마세요. 일기에서 나는 오늘 이런 거 안 쓴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언어적 표현과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언어적 표현은 음성 언어거든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고저, 높낮이죠. 속도, 빠르기, 저 지금 되게 빠르죠. 어조, 억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걸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비언어적 표현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나 행동이나 태도, 몸짓, 눈짓 이런 거 있잖아요. 글은 문자 언어죠. 글은 문자 언어예요. 문자 언어에서 이 비언어적 표현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어떤 어휘를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표현 방식 등에 따라서 은연중에 드러나요. 독자들은요 되게 똑똑하거든요. 저만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저도 저란 말 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400만 년의 인류 역사 유전자를 모든 사람들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만 되게 잘나고 똑똑한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독자분들요 엄청나게 눈치 빠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언어 안 통하는데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눈치 되게 빠르거든요. 다 알아들어요. 자, 자신이 잘 아는, 좋아하는 것을 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아는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잘난 척을 한다든지 똑똑한 척을 하고 싶다? 다 티나요. 되게 부자연스럽고요. 언제 어디선가는 정말 들통이 납니다. 좀 속된 말로 뽀롱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자, 진실되고 진심을 쓰세요. 근데 만약에 진실되고 진심이 되게 나는 되게 못된 사람이야. 원래 나는 되게 심술도 많고 욕심도 많아.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냥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그 또 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쓰고 진심을 써야지 꾸민 것은 정말 별로입니다. 자, 같은 표현인데 미묘하게 어감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써봤는데요. 나라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이다. 이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속뜻이야. 근데 이거를 다르게 바꿀 수 있죠. 자, 사회계약설에 따라 개인이 그 권력을 위임한 국가의 경우 국가 발전이 곧 권력 위임자인 개개인에게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이 뜻이죠. 이 표현이랑 어떻습니까? 약간의 온도 차이가 나죠.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글 쓰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점 하나도 신경 쓰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를 알면 일생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점 하나, 그 다음에 오타 하나 이런 것들 정말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의 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4번은 보셔야 돼요. 최소 4번을 읽으셔야 돼요. 저도 정말 계속 보고 하는데 그래도 오타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정말 진짜 막 그땐 그런 날은 막 잠도 안 와요. 진짜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진짜 막 핏줄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판사에서 어떤 데스킹을 해준다. 여러 사람이 본다고 오타 안 날까요? 책 읽어보세요. 오타 나죠? 납니다. 그러니까 안 날 수 있게 최소한 정말 적게 날 수 있게 계속 검사하셔야 돼요. 맞춤법 검사기 이거 돌려도요. 그래도 오타 납니다. 그래서 문장 부호 이런 거 열고 닫는 따옴표 여기서 특히 많이 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이거 있잖아. 이게 여는 거고 이게 닫는 거잖아요. 작은 따옴표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거 바뀌는 경우 되게 많아요. 위치가 바뀌거나 하나가 없거나. 그 다음에 이거 꺽쇠가루 있죠. 이것도 하나가 여기 있는데 쭉 하다 보면 여기 이게 없어져 버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신문 교열 볼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쌍점이나 이런 건 좀 많이 안 나기는 하지만 잘못 표기된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글자도 결국에는 약속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러니까 내용을 표기하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사람들 볼 때 8등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8등신이 되는 건 이 구성이잖아요. 글도 마찬가지 구성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글자 하나는 대체로 직선인 거죠. 우리 지금 이거 대체로 할 때 이거 다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표기는 신뢰도에 악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요 요즘에 다 이렇게 글자를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글을 읽을 정도면 어느 정도 글에 관심이 있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활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익숙한 활자라면은 전문적인 그런 활자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활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은 문자잖아요. 시각활동이에요. 능동적으로 눈을 움직여서 봐줘야 돼요. 그런데 말은 소리죠. 청각이에요. 그래서 얘는 청각은 뭡니까? 그냥 들으면 되는 거야. 들리잖아요. 귀를 막아도 웬만한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좀 피동적인 활동인데 글을 읽는다는 건 능동적이에요. 눈을 움직여서 뇌를 가동을 해서 그래서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동적인 활동의 디자인이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좀 거부하는 요소로 그러니까 독자가 그 글을 잘 읽고 싶어 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말은 소리니까 소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글을 읽을 때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글은 뭡니까? 문자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눈으로 훅 봐도 빨리 읽는 사람은 되게 빨리 읽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말이 되게 빨랐죠. 거의 막 20분 돼 가는데요. 처음에 이거 기획할 때 한 1분 10초에서 1분 20초 내지는 3, 4분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길어졌습니다. 네. 전에 첫 번째 주제에서 독자들이 여러분들의 글에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관심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대체로 없는 게 맞거든요. 관심이 대체로 없는 게 맞는데 만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글은요. 가슴에 남기고 그 다음에 인생의 지침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말은
말보다 글은요 좀 무겁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 실수했을 때는 그냥 미안해 내가 말 실수했나 봐 바로 수정할 수 있죠. 근데 글은 어떻습니까? 글은 수정이 쉽지 않아요. 특히나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죠. 이거는 잊히지 않죠. 이거는 그 전에 신문사 편집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종이신문으로 나왔어. 근데 오타가 있어. 그럼 그 종이 다 찢어버릴까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거 종이에서 오타는 절대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신중하게 썼을 거라고 독자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슴에 남겨가지고 대대로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 지침이 되거나 아니면 가훈이 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은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글이에요. 보세요. 자, 요거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종이에 이렇게 씨앗이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여기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아무것도 없었고 이렇게 만지면 우둘투둘하게 씨앗만 있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자랐어요. 제가 키운 건 아니고요. 어느 분한테 선물했는데 공무원 분이셨는데 이렇게 키우셨더라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의 글이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